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금 검토를 하려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죠. 근데 솔직히 이걸 믿고 사인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게다가 보험사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보상을 절대 못 해준다고요. 이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기분입니다. 막상 동의했다가 잘 안 나오면 삭감될까 걱정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서명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서명하지 않고도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엔 의료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그냥 지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구되는 대로 다 지급을 하니까 보험사 손해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의료자문 제도인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과잉 보상 받고 보험사는 손해율도 낮추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지금은 보험사가 여러분의 보상 삭감 지급 거절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최근 제가 처리했던 실제 사례인데요, 발목이 심하게 골절된 피해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의료자문을 해서 영구장애를 인정받고 합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보험 때문에 문의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보험을 확인하다가 교통사고 서류도 확인을 했는데요, 장애율이 좀 이상했습니다. 발목 골절은 보통 14% 장애율이 인정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해가지고 7%로 반토막을 낸 거였어요. 피해자분 입장에선 영구장애 인정받아서 합의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절반밖에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청구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14% 장애율 인정받고 4천만 원 추가 보상을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의료자문은 피해자 내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의료자문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 궁금하실 텐데요, 현실은 쉽지 않죠. 보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 안 하면 지급 불가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의료자문은 일단 동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거절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동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적고요,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삭감하려고 해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보험사가 의료자문으로 문제 삼을 만한 쟁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척추골절인데 나이가 많으면 골밀도가 안 좋다면서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고 이전부터 골밀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주치의한테 골절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여도에 대해서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그럼 의료자문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의료자문 동의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더라도 주치의 소견으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삭감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골절 말고도 정말 다양한 피해자분이 있을 텐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여러분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전문가한테 설명하고 개개인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담받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전문가는 여러분의 현재 진단이라든지 향후 장애 가능성, 보험사가 문제 삼을 만한 쟁점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소견서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먼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서 방향을 잡고요, 필요한 소견서라든지 쟁점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의료자문 자체가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셔서 보상과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